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2026년도 34번 수능 영어 오답률 1위죠. 칸트 지문 한번 해설 한번 해볼게요. 네. 이제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Kant was a strong defender of the rule of law.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지금 칸트는 강력한 옹호론자였대요. 자, 무엇에 대한 옹호론자냐 봤더니 이 법의 통치, 그러니까 법치가 되겠죠. 즉, 법인데 법을 강력하게 옹호하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이제 이 법을 칸트는 뭐로서 인식을 했냐면 궁극적인 보장으로서 인식을 했대요. 자, 어떤 것을 이제 보장을 하겠죠, 법이. 자, 나돌리 버들소가 쓰였는데요. 나돌리 버들소 이 구문 굉장히 중요하죠. 자, 나돌리 버들소, 나돌리 A, 버들소 B 요 구문이 쓰였고 특히 이제 나돌리 버들소 구문은 B를 강조하는 구문인데 일단 첫 번째로 안전과 평화, 즉 치안과 평화에 대한 궁극적인 보장으로서 법을 해석했고요. 그 다음에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서 법을 옹호했대요. 자, 그래서 1번과 A번과 B번으로 표시를 했고 지금 칸트는 A와 B를 보장하기 위해 법을 사용했다. 법을 옹호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칸트는 believed that 대리의 사실을 믿었는데요. human society 인간 사회는 were moving towards more rational forms. 즉 그러니 더욱더 이성적인 형태로 지금 인간 사회가 나아가고 있다라고 믿었대요. 자, 특히 이제 이 이성적인 형태는 뭐에 의해서 규제가 됐냐면 효율적이고 binding legal frameworks, 즉 효율적이고 구속력 있는 법적 틀에 의해서 이제 규제가 되는 그런 형태로 나아갔대요. 즉 현대 사회는 착한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나쁜 사람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이제 규제가 되겠죠. 즉 legal frameworks를 아까 첫 번째 문장에서 언급한 the rule of law가 paraphrasing 된 거죠. 네. 즉 근데 because 왜냐면 오직 all research frameworks 그러한 법은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가 쓰였고요.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 자, 사람들로 하여금 투부정사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줬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규정된 형태로 나아갔는데요. 첫 번째 투부정사는 이때 live in harmony가 조화를 이루며 평화를 이루며 살다. 자, 그럼 두 번째 to prosper and 세 번째 to cooperate 이렇게 세 개가 병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화를 이루면서 산다. 그 다음에 번영을 이루면서 산다. 협력을 하면서 산다는 것은 즉 법이라는 것은 평화와 번영과 협력이라는 게 아까 첫 번째 문장에서 security and peace를 paraphrasing 한 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즉 법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조화롭게 평화롭게 번영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장치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However, 자, 그러나 his belief in inevitable progress, 즉 피할 수 없는 그런 과정에 대한 그의 믿음은 was not based on 어떤 것이 이제 근거를 두진 않았는데요. An optimistic or high-minded view over human nature. 인간의 본성에 대한 어떤 긍정적이고 아주 고상한 관점의 근거를 두진 않았대요. 즉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그의 믿음이 인간을 착한 존재로서 보진 않았고요. On the contrary, 대신에 it comes close to Hobbes' outlook. outlook은 관점이 되겠죠. perspective의 다른 말이죠. 이때 outlook이 아까 뷰를 받는 것이고요. 즉 지금 칸트의 관점은 홉스의 관점과 굉장히 밀접하는데요. 홉스의 관점과 칸트의 관점을 즉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man's violent and conflict-prone nature, 즉 인간의 폭력적이고 갈등이 있는 경향이 있는 갈등을 유발하는 뭐뭐하는 prone은 뭐뭐하는 경향이 있는 그런 뜻이고 이런 폭력적이고 갈등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는 인간은 이 시 이때는 여기서 뭐냐면 가목적어로 쓰인 거고요. 이때 뒤에 투부정사가 진짜 목적어가 되겠죠. 즉 투부정사 이해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만들었다. 필요하게 만들었다는데요. Establish and maintain an effective legal framework. 즉 effective legal framework가 법이 되겠죠. 네, 법을 유지하고 설립하는 것을 필연적으로 만들게 되었다. 즉 폭력적인 인간의 성향 때문에 법이 필수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자, 뭐 하기 위해서죠? 당연히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죠. 이 평화는 아까 칸트가 처음에 얘기했던 secret and peace를 그대로 또 받은 것이고요. 즉 이것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
궁극적인 보장으로서의 법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 We cannot count on people's benevolence or goodwill. benevolence는 밑에 주석이 나와 있지만 자비심이란 뜻이고, 이 베네라는 것은 good이라는 좋은 뜻이 되겠죠. 즉 자비심과 선의. 사람들의 이제 그런 것에 의존하진 않고, count on은 의존하다네. 동요 한번 써볼까요? depend on, count on, 그다음 rely on 이 되겠죠. 네, but 하지만 even a nation of devils, 즉 악마들이 모여있는 국가라 할지라도, 즉 범죄자들이 모여있는 그 국가가 심지어는 이런 식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대요? 법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법은 뭐죠? 네,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묶어줄 수 있는 법 내에서도 심지어 이제 그런 악마로 구성된, 범죄자들로 구성된 나라조차도 평화를 유지하며 살 수 있다. 즉 법이 존재하면 이러한 사람들조차도, 사는 국가들조차도 평화롭게 살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즉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상적으로 봤을 때 법이라는 것은 embodiment는 구현, 어떤 실체, 이런 뜻이죠. 자, 무엇에 대한 구현과 실체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냐면 those political principles, 즉 그러한 정치적인 이론들에 대한 구현과 실체인데요. 자, 이러한 이론적인 것들이 뭐냐 봤더니 all rational beings would freely choose, 그러면 모든 이성적인 존재라면, 즉 우드 때문에 가정법이 쓰인 거고요. 즉 이성적인 존재라면 자유롭게 선택할 그러한 정치적인 원리들의 구현과 실체로 존재합니다. 즉 이 사람들,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자유롭게 선택할 그런 이제 원리들에 대한 구현과 실체다. 즉 이성적인 사람이라면은 법이 존재함으로써 그 틀 내에서 자유롭게 이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즉 아직 자유에 대한 개념이 아직 안 나왔죠. 그러니까 법은 일단 어떤 사람들을 구속할 수는 있는데, 구속한다라고 했을 때 법이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느냐, 지금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지금 나와 있잖아요. 첫 번째 문장에서. 자, 이제 그 다음 핵심이 되는 문장을 한번 볼게요. 자, if such laws, 자, 그러한 법은 만약에, 자, 그들, 이때 them이 가리키는 거는 당연히 all rational beings를 가리키는 거고요. 이성적인 존재를 금지합니다. 자, 무언가를 하도록 금지한다는 것은 즉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이 되겠죠. 근데 이 something을 가리키는 게 이 대절인데, 그 무엇을 하는 걸 제한하느냐 봤더니, 이때 they도 마찬가지로 all rational beings가 되겠고, 만약 이성적인 존재라면 당연히 우리가 쓰였죠. not rationally choose to do anyway. 그럼 어쨌든 이성적으로라면,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하려고 선택하지 않을 그 무언가.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something을 가리키는 게, 예를 들어서 이성적인 존재라면 하지 않았을 거. 즉 뭐 길에 쓰레기 버리기, 아니면은 뭐 묻지마 폭행, 뭐 기타 등등, 뭐 누구를 이제 갑자기 살인을 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한다면, 그럼 법이 이런 것들을 하도록 애초에 금지를 해놨는데, 우리 이제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금지를 하는데, 이성적인 사람이면 어차피 이제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본인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다면 the law, 법이라는 것은 블랭크 하는 것으로 될 수는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블랭크가 지금 이제 핵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선택지를 한번 보면서 골라볼게요. 일단 자유란 말이 안 나왔기 때문에. 1번 regarded as가 뭐냐면 be regarded as, 원래는 regard A as B라는 수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A를 B로 간주하다 라는 뜻이고요. 네, 그래서 법은 뭐뭐로서 간주되어질 수는 없어요. 자, 이성적으로서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로 간주될 수는 없다. 즉 이 부분은 언뜻 보기에는 맞죠. 이게 인간의 리버티는 자유인데요,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로 간주될 수는 없죠. 즉 이성적인 존재라면 어차피 하지 않을 것들을 이제 법이 제한했다라고 해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건 아니죠. 왜냐면 칸트는 자유에 대한 궁극적인 보장으로서 법을 옹호한 사람이지, 인간의 자유를 제한했다라고 간주될 수는 없다라는 맥락과 일치를 하죠. 그래서
1번도 맞는 표현이고 2번 viewed as 자, view도 마찬가지로 view ASB가 쓰인 거고요. A를 B로서 간주하다인데 자 법을 이런 것으로서 간주될 수는 없어요. 강력한 defender of the justice system. justice system은 뭐 공정 시스템이니까 그것도 법이 되겠죠. 법에 대한 강력한 옹호론자로 간주될 수는 없다. 이거는 주제와 어긋나는 것이고요.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고요. 세 번째 the law cannot be understood as a restraint. restraint는 억제, 제한. 자, 그래서 on their freedom에 대한 제한으로서 이해될 수는 없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 1번과 3번이 굉장히 유사하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enforced, 시행되어질 수는 없는데요. effective to suppress their evil nature. 그럼 효율적으로 그들의 악마의 성향을 억압시키도록 제한시킬 수는 없다. 자, 악마의 성향을 억압시키도록 제한시킬 수는 없다는 말이 뜬금없는 말이고 일단 악마의 성향 자체가 말이 나온다는 게 좀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맞는 표현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자, 법이라는 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데요. 어느 틀 내에서 받아들일 수 없냐 봤더니 within an assumption of ideal regular frameworks 즉 이성적인 법의 형태의 가정 내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 이건 완전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결론은 1번과 3번인데 지금 이제 자세히 보시면 regarded랑 understood가 이제 같은 의미가 되겠고요. 여기서는 reasonably가 좀 특별한 단어 부사가 추가가 됐고 합리적인 이성적인 그 다음에 confining restraint가 이제 동의어고요. 그 다음에 human liberty their freedom도 동의어예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이 liberty와 freedom을 말씀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liberty라는 거는 어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제도 내에서 갖는 자유를 뜻하는 거고요. 엄밀히 얘기하면 freedom이라는 거는 무제한적인 본연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뉘앙스 차이가 있지만 이 지금 평가원에서 liberty와 freedom을 구별하라라고 볼 수는 없는 게 특별히 차이가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면은 뭐 정치 사회적 제도 내에서의 자유나 freedom 무제한적인 자유나 특히 이제 칸트는 지금 무제한적인 자유를 이미 이제 첫 번째 문장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3번이 좀 더 적합하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같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휴먼과 there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힌트가 되는 게 사실 휴먼은 좀 굉장히 폭넓은 의미를 띠고요. 이 there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그 if절에서 바로 위에 있는 문장 they, them, or rational beings를 가리켰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 때문에 뭐 3번으로 가도 무리는 없지만 사실 이제 이러한 그 힌트로 인해 이게 답이 이제 갈린다라고 크게 볼 수는 없다라고 보고요. restraint confining은 완전히 똑같은 거고 즉 지금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단어가 reasonable인데요. reasonable는 뜻이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합리적인, 이성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합리적인, 이성적인 이런 뜻이고 두 번째는 과하지 않은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첫 번째 뜻으로 쓰였다고 볼 수는 있고요.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 1번을 자세히 한번 해석해 보면 합리적으로 인간의 자유를 제한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 즉 그러면은 비합리적으로 제한도 가능한가? 라는 뉘앙스가 남아 있거든요. 즉 법은 제한은 하지만 합리적으로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어. 그렇다면 제한이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쉬운 예시를 들면 부모와 그다음 자녀가 있잖아요. 그럼 부모가 자녀에게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칼을 들고 다니는 건 위험하니 들고 다니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녀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자유가 억압됐다라고 느끼기 쉽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면 자녀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이걸 받아들일까요? 그렇진 않죠. 어떤 구체적인 이유와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부모님이 얘기를 했을 때 자녀 입장에서는
비합리적으로라고 이제 생각을 했겠죠. 일단은 이 부분은 이제 비합리적으로 제안을 했다라고 자녀가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즉 어떠한 근거와 이유를 들어서 칼을 들고 다니지 마라라고 얘기했으면 이건 합리적으로 제안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선택지에 대한 예시가 이건데, 즉 다시 한번 보면 합리적으로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 합리적으로 자녀의 자유를 제한하면 하는 거로 볼 수는 없다. 그러면 보세요. 비합리적으로 제한 가능한가라는 뉘앙스가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런 뉘앙스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핵심에 어긋나는 거. 그러니까 칸트라는 거는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애초에 인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돼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되거든요. 즉 이제 세 번째 문장을 보시면은 자녀의 제한을 억제하는 거로 간주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는 자녀의 인간의 자유를 제한했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칼을 들고 다니는 건 위험해. 그러니까 들고 다니지 마라고 얘기하는 건 자유를 제한한 게 아니라 자유를 제한한 것이 아니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법을 이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3번이 가장 적합하고 깔끔한 선택지가 되겠고, 논란의 여지가 없이 이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reasonably라는 단어 때문에 이게 이제 정답이 갈린 건데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파악을 하고 학생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이 부분을 캐치하고 이제 풀었을까라는 굉장히 강한 의구심이 들고요. 사실 이렇게까지 이 단어로 인해 오답률이 이렇게 높아졌다는 건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근데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는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명확하게 이제 3번이 정답이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이제 입증이 되기 때문에 그치만 이제 어떤 그런 3교시 영어 영역에서 시험을 보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장된 상황이겠고, 그 다음에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래서 이 긴 지문에 대해서 되게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3번을 골라낸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네, 3번 이 정답으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